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 이런 걸 궁금해 하다가 지난 1970년에 한 의사가 이걸 테스트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몸무게가 얼마나 이렇게 빠지는가. 그래 보니까 21g이 나왔지만은 이 실험을 했던 의사조차도 이것이 고작 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지난 2003년에 21g이라는 이 쇼펜 주연의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무게가 아니라 그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게 합당할까?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투기판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기판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다 따가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따가고 일부 부스러기를 중산층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따가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식을 갖다가 그냥 돈 넣고 돈 따먹는 도박장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공감을 해요. 옛날에는 주식을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다가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전부 돈 내놓고 돈 따먹는 합법적인 투기장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간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투기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격한 감독관이 있고 반칙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드러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 국가 관료고 국민연금이고 다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주식을 갖다가 주식 투기판 시장에 기름을 부어넣고 불을 지르는 거,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불장이 됐다면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투기판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지요. 명백하게 이 주식 도박판이라는 걸 여는 하우스의 패거리들이 의도가 분명한 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거를 갖다가 도외시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판이 열렸을 때 이런 판을 대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영혼, 품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혼은 겉으로 드러나는 품격으로 표현되는 거지, 아무리 고매한 영혼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이 정오를 표방하고 특정하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러면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품격에서 나온다. 영혼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갖다가 무형적인 추상적인 영혼을 알 수 없잖아요. 영혼은 품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품격이 결국 영혼의 가치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에 보면 제 댓글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식당에 갔더만은 식당에서 경찰 간부가 이빨 쑤시면서 내 오늘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는 모습, 복사점에 갔더니만은 식당 주인이 입이 기에 걸려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 뭐 삼성전자 주식에서 돈 많이 땄다라고 손님한테 자랑하는 식당 주인,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주식에서 오늘 뭐 얼마 땄니 이러니 하는 이야기들, 온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화두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하루 종일 주식에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주식에 대한 부분이 떠나지 않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얼마나 큰 사회적 폐악이 될 건가, 이것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을 건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복도에서요 밀대를 가지고 바닥을 미는 아주머니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기 노동이 주식에 1초 만의 가치도 안 된다는 거, 한 달 노동이, 이런 부분을 알 때 도대체 어떤 근로 의욕이 될까, 일할 마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을 해서 돈을 따고 속으로 좋아 미치겠더라도 주변에 고통받을 사람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표정을 관리하는 그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주식에서 돈을 따면 자신이 투자할 능력도 있고 투자해서 맞추는 능력도 있고 돈을 딸 능력까지 갖춘 능력자라고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주식하는 부분을 갖다가 남한테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평범한 식당 주인도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초 만에 몇 백만 원에 몇 천만 원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서 불어났다 빠졌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일해서 200~3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대에 받으면 일을 한 달 내내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주식 도박판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 품격의 가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정말로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얼마로 환산돼야 될까? 1억을 벌면 자기 품격을 무시하고 주변에다가 나 주식에서 1억 벌었다고 할 건가? 아니 5천만 원인가? 그럼 당신 영혼의 품격은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그래서 우리가 돈 앞에 영혼도 없고 품격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냐라는 걸 알아야 되죠. 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이 주식에서 돈 땄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대학 교수쯤 되면 또 더 나아가지고 어떤 성직자들이 주식에서 돈 땄다. 심지어 어떤 신부가 어떤 주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이 주식을 해라고 전 국민에게 지금 바람을 잡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종교인조차 주식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 종교인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100만 원이요? 그런 사람의 예배 집전을 통해 가지고 신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정권이 직접 나서서 주식을 부양한 결과 주식에 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상실시켰고 돈을 딴 사람들의 자랑스러움을 부각시켰고 그러면서 점점 어마어마하게 천박한 사회로 가고 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돈 자랑을 하지 말고 또 주변에 힘들게 한 달 내내 노력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 제가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근하는데 거리에 리어카에 종이 박스를 싣고 그 한없이 길을 걸어가는 한 할머니를 봤어요. 저 할머니는 하루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기껏해야 2~3만 원일 건데 저 2~3만 원 그것도 잘 받아야 2~3만 원이죠. 저런 노동의 대가를 위해서 수없는 길을 걸어야 되고 저렇게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의 영혼이 너무나 고결해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식할 돈도 없으니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보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어서 아예 노동하지 않고 돈 뜯어먹고 사는 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심지어 시골 할매들까지 한 달에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준다니까 시골에 문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그런 기사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차가 다니는 길을 종이 박스를 가득 실은 채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영혼의 무게는 그야말로 금 한 10,000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대 윤승민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칼럼에 썼어요. 벨벳 로프 경제의 진전, 사회통합의 새로운 위협. 그래서 벨벳 로프라는 게 이 서비스 등급, 백화점에 가도 무슨 뭐 플래티늄 회원, VVIP, VIP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골드급이니 뭐 플래티늄급이니 실버급이니. 자, 이런 부분을 이분이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같이 집차에 타고 달리고 또 같이 텐트 속에서 자고 이러면서 일행들이 완전히 하나로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여행은 보통 한 보름 20일 하잖아요. 이 과정을 같이 다니고 이제 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 이들의 동질성, 연대감은 다 깨져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타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앉아있고 같이 박 타기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으로 걸어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행들 간에 이 마음속에 당혹감이 일었다. 그래서 비즈니스 칸에 탄 사람들도 이코노미 칸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까지도 모두 서로 눈을 피하고 또 일반석에 탄 사람도 서로 민망해서 눈을 피하고 말도 안 하고 친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어색함이 가득한 감정의 기복 앞에 이 서울대 윤 교수는 망연할 뿐이고 올 때까지 내내 불편한 심정이 사라지지 않았고 아프리카 여행의 추억으로 남기보다 이 고통이 더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교수니까 돈이 많아도 아프리카 여행 뭐 일반석으로 가도 한 1,500만 원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즈니스를 못한 모양인데 자, 그 느꼈던 충격을 이분조차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류층에 분류되는 사람일 건데도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파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대한 파괴, 그리고 연대감의 파괴, 또 더 나아가서 엄청난 국민들 간의 불화, 근로 의욕의 상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피해를 대한민국에 끼칠 것인가. 주식 불장이 끝나고 나면 과연 같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국민으로서의 동질성은 들 것인가.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을 땀 흘려서 하는 사람과 주식에서 엄청난 돈을 번 상류층 사이에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 동질성은 들 것인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벨벳 로프 경제, 서로 간에 계급적으로 분화하는 이런 경제가 보편화되었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극장을 가도 그렇고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서나 이런 거는 있지요. 갈비집을 가도 소갈비를 먹으면 안에 방에 들어가고 돼지갈비를 먹으면 밖에서 먹고 그런 집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연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데 이번에 아마 주식 투기판이 끝나버리면 성자와 패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고 지금까지 성자였던 사람은 엄청나게 더 강한 성자가 돼 있을 거고 지금까지 패자였던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패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 그 이후에 우리는 같은 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허탈감에 빠진 이 불장투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요. 이런 투기판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영혼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전 국민이 영혼의 품격을 벗어 던지고 달라들고 있고 언론이나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지도층과 더불어서 각성하고 신중하라고 경고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 투기판을 장려해 버렸으니 이제 이 투기판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회의 패자가 될 거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 자, 우리 영혼의 무게는 돈 몇 푼의 가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마음속의 천박성, 천민졸부적 근성들이 이번에 다 나와버렸다. 자, 우리 영혼의 가치는 그야말로 10원도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주식 불장에서 모두가 드러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